사립학교 교사가 교장에게 모욕당하던 노숙자를 옹호하다 해고당해. 몇 시간 후 그녀의 집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집에 나타난 정장을 입은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전개로 당신을 놀라게 하고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특권층 동네에 자리 잡은 제1여자 고등학교의 겨울 아침은 화려했다. 교문을 감싸는 5천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고 정원사들이 정성스레 가꾼 전나무들은 하얀 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32살의 국어교사 강미래는 교무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신형 외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 두른 캐시미어 머플러가 찬 겨울바람에 나부꼈다. 미래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무심코 만졌다. 10년 전 대학교 졸업 선물로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주신 것이었다. 20년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시며 홀로 미래를 키우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강 선생님, 오늘 아침 긴급 교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교감 김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래는 흠칫 놀랐다. 회의실은 이미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장 박효준은 5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다. 이번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네요. 특히 강 선생님 반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성적 향상보다 무슨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나요? 우리 학교는 서울대 진학률로 평가받는 학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 노인이 교문 앞에 서 있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노인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바렌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찢어진 마대자루가 메어져 있었고 손은 추위에 퉁퉁 부어 있었다.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이사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 학교가 당신 같은 쓰레기가 들어올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저 냄새나는 걸레를 끌어내요. 학생들이 보기 흉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마대자루를 들어보였다. 뭐요? 당신 같은 더러운 불황자가 감히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겠다고? 보안실. 당장 경찰 불러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미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그녀가 뛰어나갔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강 선생님, 당신 미쳤어요? 감히 이사장인 나한테. 이사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교육자의 모습입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에게 무슨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갔습니까?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식간에 교정이 조용해졌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창가에 몰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지금 당장 해고해요. 이 학교는 당신 같은 천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도 저 거지와 다를 바 없어요. 이사장의 말이 채찍처럼 날아왔다. 미래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광채가 어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깃든 눈빛이었다. 할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미래가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노인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미래는 떨리는 다리로 교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미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미래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 맨 마대자루가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 주머니처럼 보였다. 미래의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예감이 일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은, 무언가 거대한 것이 시작되려는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강미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섰다.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10년간 몸담았던 제1여자 고등학교를 뒤로한 채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미래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멈춰섰다. 동료 교사 김지영이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 미래는? 어머니 병원비는? 그리고 지영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미래의 가슴이 찌릿했다.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쌓인 빚,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려 노력했다. 걱정 마, 뭔가 길이 있겠지. 그때 교문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3학년 반장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는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선생님, 우리도 알아요. 선생님이 옳다는 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했죠? 성적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 지었다. 잘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 미래의 마음은 복잡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의 불안함이 뒤섞였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옆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했다. 어머,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미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좀 일이 있어서요. 그러게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도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미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그녀를 감쌌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미래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내가 잘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확인도 없이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미래 선생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제 이름은 최동훈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래는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누구시라고요? 저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모임의 대표입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행동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분이십니다. 혹시 저희 단체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노숙자 차림에 놓인 이사장의 날선 목소리, 그리고 학생들의 눈물 어린 눈빛.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자세한 내용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쓰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제1여고 3학년 김소희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소희야, 무슨 일이니?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교대에 가기로 했어요. 미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희는 항상 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이었다. 정말이니?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울으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소희야. 너 같은 제자가 있어 난 행복해. 그날 오후, 미래는 최동훈 대표와 만났다. 그는 미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선생님, 우리나라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성적과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경험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미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최 대표가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선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꿈꾸던 진정한 교육을 만들어 갈게요. 미래의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강연장 입구에 섰다.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모임이 주최한 이날의 강연은 그녀의 첫 공개 발언이었다. 손에 쥔 원고가 땀에 젖어들었다. 준비되셨나요? 강 선생님, 최동훈 대표가 다가와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긴장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동훈의 소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얼마 전 제1여자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이신 강미래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미래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경험,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다. 저는 교육부 김철수 과장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요?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객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능합니다. 고개를 돌리자 김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저는 강미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제 교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힘을 내어 대답했다. 네,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제1여고의 교감 김준호였다. 강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미래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적이 아닙니다. 사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김준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우선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들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미래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최동훈이 다가왔다. 강 선생님, 이게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음 날, 미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1여고 정문 앞에 섰다.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현수막을 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강미래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정의로운 교육을 원합니다. 미래가 다가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정적이 감돌더니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선생님, 학생들이 달려와 미래를 감쌌다. 그 순간 교문이 열리며 이사장 박효진이 나타났다. 다들 교실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 정상 수업합니다. 학생들이 항의하려 하자 미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래는 이사장과 마주섰다. 박효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강 선생. 이사장님,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교장실에서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컸고 때로는 언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갔다. 강 선생,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학부모들의 요구, 입시 실적. 네, 압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학업 성취,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논의 끝에 잠정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 미래의 복직, 그리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미래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일부 보수적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강미래 때문에 우리 학교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 입시 실적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미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성교육과 입시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다. 한편 미래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3학년 담임 정태우 선생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미래 선생, 힘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하던 미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이사장실에서 나오는 정태우 선생. 그의 손에는 뭔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태우 선생님, 정태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 미래 선생.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사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미래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학교를 뒤흔들었다. 정태우 선생이 만년 1등급 받던 애들 성적을 조작했대. 에이, 설마. 진짜래. 이사장이 다 밝혀냈대. 미래는 충격에 빠졌다. 정태우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날 저녁 미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그날의 그 노인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할아버님. 그때 그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보았죠.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닙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에 미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신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미래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정태우의 비리, 그리고 이 노인의 정체,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다음 날 미래는 결심했다. 그녀는 정태우가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정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태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미래 선생, 사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사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네? 무슨? 이사장이 몇몇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라고 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미래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그녀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경찰서를 나오는 길, 미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강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진짜 주인입니다. 미래는 그 목소리에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의 그 노인이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강미래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녀를 압도했다. 선생님,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밝힐 시간입니다. 미래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밤늦은 시간, 제1여자 고등학교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입니다, 선생님. 노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허름한 옷 대신 고급 정장 차림이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조용히 교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이사장 박효진, 교감 김준호, 그리고 몇몇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인 장성훈입니다. 미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노숙자로 변장하고 다녔던 이가 바로 학교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장성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몇 년 전, 저는 이 학교의 운영을 박효진 이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왔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박효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사장님, 저는 충분합니다. 장성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강 선생,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비리 증거입니다. 성적 조작, 입시 비리, 그리고 학교 자금 유용까지. 미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믿고 따랐던 학교의 모습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미래가 물었다. 장성훈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야말로 이 학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 당신을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박효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그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충분합니다. 박 이사, 장성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의 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는 아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 선생, 장성훈이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열정과 신념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태우가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 선생님, 미래가 놀라 물었다. 장성훈이 설명했다. 정 선생은 우리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정태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해서. 미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장성훈이 미래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미래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희망.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에게요. 새로운 시작은 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성훈의 눈이 빛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 선생. 당신이야말로 이 학교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강당에 모였다. 무대 위에는 미래와 장성훈이 서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아십니까? 미래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모든 진실을 밝혔다. 성적 조작, 입시 비리, 그리고 그동안의 은폐 과정까지. 강당은 술렁였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실망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학교를 바꿔나갑시다. 성적만이 아닌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말이죠.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갔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1여자 고등학교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래는 밤낮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갔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변화의 바람은 학교를 넘어 서서히 퍼져나갔다. 다른 학교들도 제1여고의 실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의 불만도 있었다. 강 교장, 이러다 우리 학교 서울대 합격자 수가 줄어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인성교육도 좋지만 결국 성적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미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죠. 그들이 사회에 나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점차 미래의 신념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해가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제1여고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학 진학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중도 탈락률은 크게 개선되었다. 더불어 창업,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들이 늘어났다. 미래는 교장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미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장성훈이었다. 강 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미래는 미소 지었다. 혼자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죠. 장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이 모델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미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네, 우리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동료와 학생들이 있었다. 좋습니다. 해보죠. 미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5년 후 서울교육청 대강당. 강미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객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5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제1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불씨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미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진로 만족도, 그리고 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미래의 마음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제1여고에서의 첫날, 노숙자로 변장한 장성훈과의 만남,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육 혁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강당은 잠시 적막에 빠졌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연설이 끝나고 미래는 무대 뒤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장성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강 교장.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미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5년 전 제1여고 3학년이었던 김소희였다. 선생님, 아니, 교장 선생님, 소희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제가 이번에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미래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미래는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행사가 끝나고 미래는 혼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다.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미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늘 내 편이란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야. 작은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란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때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다. 미래는 교육부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은 전국 교육혁신 프로젝트의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강미래가 있었다.